우리가 이제 유효숫자라는 건 믿을 만한 숫자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제 학교에서 말하는 유효숫자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이거 학생들이 다 외워가지고 하면 얼마나 공부가 힘들어. 근데 해봐요. 믿을 만한 숫자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민식캠 아카데미의 민식캠입니다. 하루 1시간 물리 공부합시다. 오늘은 부록으로 유효숫자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유효숫자는 significant figure라 해서 figure는 이제 숫자고요. 그러니까 significant가 이제 의미가 있는 이런 의미인데 햄은 조금 더 학생들 개념 머리에 박으려고 좀 다른 표현을 조금 써줄게요. faithful이라고 저는 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게 뭐냐면은 저는 유효숫자를 생각할 때 여기 나온 거 우유팩 이걸 많이 생각해요. 이걸 연상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냉장고에 있는 좀 기간이 지난 우유를 딱 먹으려고 하면은 뭐가 보여요? 거기 유통기한 있죠.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유효숫자랑 완전 똑같지는 않는데 유통기한을 보고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23년 3월 17일이다. 그러면 아직 안 지났죠, 맞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믿고 먹을 수 있죠. 왜냐면 우유가 근데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그래도 먹긴 하겠지만 좀 찜찜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건 우유는 아직 안 상했다. 냉장고에 있었으니까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유효숫자라는 거는 의미 있는 숫자가 좀 더 정확하긴 하지만 이걸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학생들이 이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숫자라고 기억하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좀 왜 그런지를 조금 설명해 줄게요. 유효숫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학생들은 일반화학 또는 물리학 왜 갑자기 유효숫자라는 거가 나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유효숫자를 당신도 사용하고 있었던 것 알고 있었나요? 이랬잖아요.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대 이제 뭐 기계공학부를 할게요. 입학식을 할게요. 입학식 기계공학부 입학식에 이제 뭐 학과장님이 이제 조교님 시켜가지고 기계공학부 입학식에 학생들 몇 명 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원이 원래 355명이라 할게요. 그 등록비를 낸 사람들은 원래는 근데 뭐 코로나 걸리고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입학식 안 올 수 있죠. 그래서 조교님이 처음에 재보니까 대략 보고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한 300여 명 왔습니다. 300명에서 좀 300명은 더 왔습니다. 300여 명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고를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러면 유효숫자가 1인 거예요. 1. 300여 명. 그러니까 300에서 그 10자리 숫자는 잘 모르는데 300이라는 게 유효숫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건 3이에요. 이 사람 말한 거에서 믿을 수 있는 유효숫자, 유효한 숫자는 1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뢰할 만한 숫자는 3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옆에 있는 다른 이제 따라간 조교는 자기가 10단위까지 대충 세본 거예요. 제가 대충 세봤는데 310몇 명 왔는데 310몇 명 왔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10은 자기가 확실하게 센 거예요. 10에다가 그 뒤에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그럼 이거 유효숫자 2인 거예요. 이건 유효숫자가 이건 1이고 이건 2인 거예요. 2.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효숫자를 자주 쓰고 있었어요. 특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뉴스에서 예를 들어 뭐 의약 분업했다. 그러면은 약사들이 뭐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 뉴스에 이렇게 보고되잖아요. 이제는 뭐 추산되기로는 2만여 명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러잖아요. 그럼 유효숫자 1인 거예요, 이거. 또는 2만 3천여 명 정도 참석한 걸로 알려지며 그럼 유효숫자 2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을 수 있는 거는 그 3만 2천 명, 뭐 2만 3천 명 이렇게 이 앞에 그 뒤에는 몇 명, 그 뒤에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유효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이 믿을 만한 숫자. 그래서 믿을 만한 숫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잘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유효숫자라는 건 믿을 만한 숫자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제 학교에서 말하는 유효숫자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이거 학생들이 다 외워가지고 하면 얼마나 공부가 힘들어. 근데 해봐요. 믿을 만한 숫자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자, 봅시다. 먼저 유효숫자 이거 개수에 대해서 예를 조금 설명해 줄게. 예. 햄이 신뢰할 만한 숫자라고 했죠. 그럼 봐봅시다. 길쭉한 상자가 있다고 하자. 이 상자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대회를 열었다고 하자. 누가 유리한가? 이랬잖아요. 자, 첫 번째 참가자 봅시다. 참가자. 이 파란색 이 상자를 측정해야 돼. 그러니까 10cm 단위를 정확하게 재는 생활의 달인 참석한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인데 이 사람이 쫙 피면은 무조건 10cm인 거예요. 손을 쫙 피면은 손을 이렇게 이거 손이에요. 햄 손 잘 그리죠. 딱 이렇게 쫙 피면 10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1mm의 오차도 없대요. 자기는 1cm 오차도 없어. 나는 무조건 10이야. 그래가지고 딱 지금 10은 내가 확실해. 그럼 유효자가 2인 거예요. 2. 근데 자기는 이 뒤에 오차를 정확하게 1cm 오차 차이를 아예 내지 않는데 무조건 10은 확실하대요. 10은 딱. 근데 이제 조금 줄여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재려고 하면 애매하죠. 여기는. 그래서 유효자가 2인 거예요.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문방구에 30cm자를 사온 초등학생. 학생들 옛날에 자 많이 써봤죠. 자는 어때요? 미리 단위까지 되죠. 그래서 센티미터에서 미리 단위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는 여기서 대충 보면은 이 학생은 대충 12.5가 넘고 6, 7 12.7이 넘는다는 거 대충 12.7 그 다음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 뒤에는 12.7 유효자는 이건 하나 둘 세 개 유효자 3 밀리미터 단위까지는 우리가 믿어도 되죠. 자로 측정했을 때 12.7인데 그 뒤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유효자는 이건 의미 있는 숫자 또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숫자는 3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물리학 실험 수업을 하고 버니어 캘리퍼를 몰래 챙긴 대학생. 버니어 캘리퍼. 이게 버니어 캘리퍼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햄이 준비했는데 버니어 캘리퍼스를 준비했는데 버니어 캘리퍼스는 보는 것처럼 이제 학생들은 이 디지털 버니어 아닐 거예요. 좀 싸구려 자기가 직접 딱딱 재야 되는 거. 근데 여기는 밀리미터에 또 그 다음 단위까지 돼요. 그러니까 소수 둘째 짜리 미리까지 되는 거예요. 16점 몇. 그러니까 이 자보다는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대충 12.71 이렇게 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유효자가 이 사람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유효자가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을 따라서 마이크로미터를 챙겨 좀 잠깐 빌려가서 참가한 친구. 여기 보면은 유효숫자가 한 개 더 늘어요. 이 버니어보다. 그래서 유효숫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유효숫자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효숫자가 12.719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효숫자 5개. 그래서 유효숫자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 버니어가 제일 유리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유효숫자의 개념은 이제 신뢰할 만한 여기까지는 믿어도 되는 숫자. 그러니까 이 생활의 달인이 아무리 10cm는 정확하게 하더라도 11cm 이런 거 재는 걸 못 하는 거예요. 맞죠? 이제 10의 단위의 길이면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유효숫자가 제일 유리한 거는 이제 마이크로미터겠죠. 마이크로미터는 5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유효숫자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개념, 신뢰할 만한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기본 규칙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